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지난주까지 10월 들어 코스피는 3% 이상 내렸습니다. 이때쯤이면 저가 매수 유입도 기대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을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경기 불안감을 잦아들게 해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주 역시 1900선 초반에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1930선 아래에서 보합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했지만 국내 증시를 포함한 주요국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요. 이번 주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2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 1921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 때는 193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하락 반전하면서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감소했는데요. 잠시 1930선 위로 상승 반전하겠던 코스피는 다시 하락 반전하는 겁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00억 원 또 95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순매도 중인데요. 기관 중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한 250억 원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중심으로 6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혼조세입니다. 의료 정밀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가 오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3% 추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또 전기, 가스, 또 통신도 1%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증권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과 또 기계, 운수, 장비가 하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다시 하락 반전한 종목이 많습니다. 기아차가 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부진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대체적으로 1에서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또 현대중공업이 각각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되면 일주일째 하락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신한지주 또 한국전력이 강보합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53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가 각각 8억 원 또 1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현재는 33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 전환하면서 그 매수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또 출판, 매체, 복제, 또 기타 제조, 소프트웨어 업종이 2에서 4%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과 또 비금속, 또 운송 장비 등은 1%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MBC가 상장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BS 그룹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았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는 8% 급등하면서 또 SBS와 SBS 미디어 홀딩스는 각각 6%, 4%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네오이즈 인터넷을 합병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은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오이즈도 10% 급등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파라다이스, 또 CJ 오쇼핑, 또 다음, 또 시젠, 위메이드, GS 홈쇼핑 등이 강세입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또 서울반도체, SK 브로드밴드는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유로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또 위안화 강세 겹치면서 상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12원 또 1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스페인 구제금융 불확실성 등으로 유로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가 1113원 선에서는 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2원 10전입니다. 또 유로화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고 저항으로 달러화 반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달러 위안화 기준 환율이 0.05
6.152위안이나 하락한 6.3112위안에 구시된 점도 달러 매수 심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1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에서 1113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만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품주도 1.8%, 2%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오늘 화학주 LG화학도 0.4%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신한지주와 한국전력이 2%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중공업주 현대중공업은 1.2% 하락하면서 일주일째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2.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CJO 쇼핑은 1.9%, 다음도 3%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SM은 0.2% 장초만 빨간불 켜고 있었지만 장 후반로 갈수록 0.2%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반도체는 2.6%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SK브로드밴드가 2.6% 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미메이드는 0.9%,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젠백스는 0.6% 하락하는 반면 동선은 0.1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 아래에서 약보합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최고가 경신한 오리온을 포함한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동반 신고가로 오르네요. 전자결제주 등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강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기존에 강했던 예. 그러한 종목들만 계속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지속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의 이제 고가가 어디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제 고가를 형성한다,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은 각 종목들의 이러한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 속에서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음식료라든가 이따가 지금 특징 업종들을 또 볼 텐데, 뭐 지금 현재 강한 업종의 종목들, 업종의 어떤 구분보다는 어떤 그 종목들의 흐름들, 그 섹터의 흐름들을 보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대감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다 해소가 돼버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과 보유자들의 이러한 그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부터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1,10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230억 매수를 뭐 많이 하진 않고요.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시는 역시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의 수급을 좀 보자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쪽은 철강금속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운수 장비,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 쪽, 뭐 이런 쪽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계라든가 전기전자 뭐 이런 쪽은 작지만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 130만 원을 다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의 그 중요한 가격선인 130만 원은 좀 전일 좀 이탈이 됐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지켜주는 흐름이고,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을 한번 짚어보겠지만, 기계업종에 대한 매도,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 다들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이러한 섹터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자결제주 계속 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업종이나 이러한 구분보다는 대형주, 중소형주의 구분보다는 계속해서 그러한 주가 상승의 명분이 있는, 그 명분이라는 부분은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성장성이 될 수도 있고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개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이 계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한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좀 보자면 지금 1930포인트, 28포인트 정도인데 61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좀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금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61선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하락은 일단 멈춘 상태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도 강했다가 약간은 좀 약해지는 좀 긴 음봉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승이 좀 약간 멈추고 있는 코스닥 쪽은 상승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피 쪽은 약간 하락이 좀 멈춰가고 있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변화되는 그러한 국면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종목별로 봐도 모바일 게임주들의 어떤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이 약간 상승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의 강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YG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상승의 강도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 다른 여타의 화장품으로 오늘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한 4% 이상 상승을 하지만 기존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보다 약간은 전체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 부분이 종목별로 물론 종목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런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고 61선이 이탈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현금 비중은 조금 늘려야 됩니다. 현금 비중은 한 40, 50% 정도는 늘릴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종이 가고 제약주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유통주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지수는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전기전자의 종목이라든가 화학이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이 가지 못한다면 지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나타난다면 다시 전기전자의 종목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 상태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의 극대화 차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고려를 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든 수급이든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차별적으로 접근해보자. 지난주부터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장 특징 업종 가운데서 이러한 종목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을 보자면 아까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음식료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전자결제 쪽이라든가 여행 관련 종목들 그리고 농업 관련 오늘 또 종목들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식료 제약, 전자결제 이런 부분은 지난주에도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고 시장의 흐름이 이러한 흐름이다 보니까 방어적인 성격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마찬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성장성 실적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KG 모빌리번스 같은 경우 오늘도 상한가를 좀 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보유자들은 당연히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라든가 어떤 가격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이 시장의 흐름의 변화는 약간의 실적을 발표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기아차가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3분기 그럼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오히려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4분기 때는 더 좋아지리라는 이러한 분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때 지금 파업의 영향으로 해서 조업일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내수 부분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런 이제 불확실성 또 재료 부분이 소멸이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부분도 그렇고 좋은 부분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 실적 발표하는 부분까지 조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금 18일 날 EU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또 시장에 약간의 변화되는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마다의 약간의 조금씩의
변화되는 흐름의 가속들 뭐 이렇게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지금 대형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일 것 같고요. 뭐 중소형주에 지금 선택받지 않는 그런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좀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지금 강한 종목들을 따라붙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더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러한 섹터, 선택할 수 있는 섹터가 나중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섹터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손실의 어떤 폭이라든가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눈에 띄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아까 뭐 여행 관련 쪽에서는 뭐 모두 투어 뭐 이 종목이 또 다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겁니다. 만약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지금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한 2, 3주 정도 상승 이후에 행보 구간을 거쳐주고 다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강하게 저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의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런 강한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계속 해나가지만 나머지 이제 긴 시각에서의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좀 상당히 긴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장에 내일 뭐 모레 이러한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그 기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매매는 좀 강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을 거쳐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저런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컨텐츠 관련이라든가 NHN 같은 경우도 좀 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이러한 컨텐츠 관련 모바일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도 뭐 터치패널 관련주들의 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는 다 그대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 중에서 강한 종목,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쳐주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포인트,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계속하고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서서히 또 담아가야 되는 지수가 지금 195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의 종목들은 긴 시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일산지점 박병만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오늘 지점에 문의가 있던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네.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예.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로 분류되어서 요 근래 이제 같은 업종 테마인 다날, KD 이니시스 등과 더불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바일 결제 사업 주식들의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결제 시장이 이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사이버결제가 비자카드의 자회사죠. 사이버 소스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 국면에서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매출액을 보시면 3분기 매출액 407억, 영업이익 24억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기존 보유 고객들에게는 홀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18,000원 정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새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금일 종가로 담아보시되 가격이 일정 수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은 다소 짧게 14,000원을 말씀드리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적절치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하지만 매수 가격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조금 짧게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듣기 전에요. 지난주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10월 8일 지난주 월요일 종목이었는데 인터파크가 그 사이에 벌써 9% 넘게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AS 들어볼게요. 예, 우선 지난 추천주였던 인터파크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금요일과 더불어 오늘장에도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의 주체였던 기관의 수급이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 매도세였던 외국인 또한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으로 현재 큰 이격 없이 3일 라인을 따라서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법 이익이랑
계열사 간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 2,200억 정도로 흑자 전환의 모멘텀들로 다소 눌림목이 오더라도 추세 이탈만 없다면 지속적인 흐름을 이어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매수를 하시지 못한 신규 매수 희망자분들께서는 현 가격 부분에서도 분할 매수 정도는 유효해 보이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단기 목표가로 8,2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추 8,200원 목표가가 다 근접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8,200원보다 조금 상향한 9,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선절가는 5일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 7,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급등한 이후 이번 주 월요일까지 오늘도 급등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목표 가격은 기존에 8,200원이었는데 9,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말씀드린 지점의 관심 종목은 나우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나우콤이라는 회사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가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그 게임을 모바일상에 서비스하는 업체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최근 나우콤이 모바일용 게임을 서비스하는 등 발빠르게 모바일 게임 업체로 탈바꿈을 하면서 주가 흐름 또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국내 1위의 온라인 레이싱 게임이죠. 테일즈 런너라는 모바일 게임을 테일즈 런너 빌리지라는 게임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전 세계 회원수가 3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어서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함과 동시에 매출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을 제외하고도 연말까지 15종 이상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모멘텀은 지속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내 1위의 모바일 방송이죠. 아프리카 TV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1,2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되는 모바일용 아프리카 TV가 최근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을 결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향후 나우콤의 성장성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급력이 큰 아프리카의 TV 특성상 연말 대선 도구로서의 활용 또한 기대해보는 것도 플러스 알파의 정도 효과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과 부합을 해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나우콤의 2012년 매출액은 566억, 영업이익은 32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근래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인데요. 오늘의 경우 아까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소 지금 보합세까지 조금 밀린 부분인데요. 최근 거래량이 다시금 실리면서 우상향으로 진입해 나가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라 보여지고요. 다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해 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로는 우선 17,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소 짧게 손절 라인은 11선 이탈 가격이죠. 13,800원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손절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추후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나우콤도 일주일 동안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일산지점 박병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각각 1.9% 상승, 3.6% 하락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1.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의 2.0%에서 하락하고 전문가 예상치인 1.9%와 부합한 수치입니다. 또한 9월 중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3.6% 하락해 시장 전망이 3.5% 하락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미국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 정책이 신흥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신흥국 시장 경제에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으며, 최근 IMF를 포함한 연구 결과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신흥국의 자본 흐름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이 시장 압력이 거세지기 전 유럽 구제기금에 구제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ECB 집행위원인 요세프 보니치가 밝혔습니다. IMF 연례총회에 참석한 보니치 의원은
스페인이 구제 신청을 모색하고 시장의 테스트를 받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건들은 다소 누그러졌으며 시급한 정도가 이전보다는 덜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10월 들어 3% 이상 내렸습니다. 오늘도 193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일정과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18일, 19일 양일간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본격화되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네, 먼저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살펴보면 오늘 밤에는 미국 9월 소매 판매와 10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16일에는 미국 9월 CPI, 미국 9월 산업생산,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와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요. 17일에는 미국 9월 주택 착공 건수, 18일에는 미국 9월 경기 선행지수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19일에는 미국 9월 기존주택 매매와 중국 10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8일부터 19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 미국에서 소매 지표, 주택 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 발표는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미국의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호재가 조금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IMF가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의 개선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고용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월세 이펙트 효과로 연말 소비 회복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4분기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FRB의 QE3를 통한 경기 부양책 효과로 미국 경제 회복이 점차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주식시장의 지나친 경계감은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이번 주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9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당분간 물가 압력이 낮아진다고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지난주 말 발표된 중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시장 예상치인 5.5%를 크게 상회한 9.9%를 기록하며 1,864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7, 8월 실물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분기인 7.6% 증가와 시장 예상치인 7.4%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번에 7.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7분기 연속 둔화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9월 수출 호조가 세계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3분기보다 개선되면서 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중국 9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8월 대비 낮아졌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오는 11월 8일 전국 대표 대회로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화학 정유주에 관심을 둬보는 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학 3분기, 4분기 에너지와 화학 업종이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18일, 19일에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 이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된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요인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18, 19일이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예.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 조정 여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 경제통화동맹 점검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리스 재정 긴축 관련한 논의는 일부 합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스페인과 관련한 협의는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고 경제통화동맹은 중간 점검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에서 주가 반등을 이끌 만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뚜렷한 진전이 없는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구제금융 신청 불가피해졌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구제금융 신청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안 도와지는 못할 것이다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자세하게 이 점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2단계 낮추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10월 중으로 무디스 역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무디스는 스페인에 대해 투자 등급 중 가장 낮은 Baa3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한 단계만 낮아져도 투기 등급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로 스페인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스페인 정부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오는 EU 정상회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급하게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0월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영업이익 하향 조정치가 조금 더 가파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기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예. 다행히 최근 발표된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이 다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3, 4분기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에너지, 화학, 금속광물, 조선, 건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 말부터 주요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발표되는 미국 소비 지표들을 보면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감안할 경우 IT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시장 분석 보다 깊이 있게 해보고요. 오늘장 영향까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말 미국의 증시는 소비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규모가 4년째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미국은 한 주 동안 2% 정도 하락을 했죠. 예.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반등을 한번 하려다가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사실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3만 건 이상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또 10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83.1을 해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JP모건도 3분기 주당 수익이 1.4달러 정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9월 재정흑자가 750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업률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그때 GE의 전 CEO죠. 제글치가 이건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한 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서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51개 주 중에 가장 큰 주의 하나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부분이 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10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가 83.1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는 상승을 못했습니다. 또 JP모건도 3분기 주당 수익이 1.4달러 정도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NI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66%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0.17% 정도 하락을 보이기를 원했었는데 0.2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장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지수가 한 6포인트 정도 하락한 데 불구하고 종목들이 참 많이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1,3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매수가 630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재미난 것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수량으로 보면 외국인이 53만 주 정도로 샀고요. 개인이 22만 주 정도, 기관이 73만 주 정도의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좀 특이한 경우죠. 외국인이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 쪽에 매기를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시는 220억 매도, 그러나 기금에서는 350억을 매수해주면서 기관이 매수 우위로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1,00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은 운송장비 업종에서 510억, 기계와 철강 금속에서 220억 정도씩 매수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서 23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전기전자에서 170억이고요. 통신업과 금융업 쪽에서도 매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철강금속에서 매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매도하는 건 서비스업 쪽에서 430억을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 음식료 쪽에서 한 21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운송장비와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업 쪽에서 매도가 많습니다. 또 금융업 쪽이나 보험업 쪽에서는 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요즘 참 애플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 그래도 130만 원대를 꿋꿋이 지키고 있면서 오늘도 0.9% 상승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대체적으로 하락, 한 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상승을 본다 그러면 지금 SK텔레콤이나 롯데쇼핑 내수 관련주들, 그다음에 금융주에서 KB금융, 하나금융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흐름도 전망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시장의 주도자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한 4개월치 누정 순매수 매도를 보면 기관들이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1950 정도가 평단가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평단가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을 같이 하는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1940포인트 전환선값까지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 부분이 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탈환하지 못하고 주가가 추가적 하락한다면 일봉상 60일선이 지지대가 아닌 저항선으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눌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상방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라면 지금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종목들에서는 이제 주도 종목이 그렇게 많다거나 뭐 확실히 드러났거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네. 다만
혹시라도 한다면 내수주 관련했던 아까 SK텔레콤, 롯데쇼핑 같은 것도 괜찮고요. 전기전자업 중에서는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시장에서는 이번 주 18일 날 정례 유로존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거 기대한다면 그 종목도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우진투자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 많이 발표됐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냈지만 시장 반응은 미비합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들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죠. 중국의 그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76억 7억 달러 이 정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는데 그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입이나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 점은 전 세계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이제 후방적으로 나온 거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국이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CPI가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PPI는 지금 3.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압력 기조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물가를 따라서 저렇게 압력 완화가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물가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동안은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좋은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은 시기이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기대하기에는 좀 힘든 시기다. 왜냐하면 아직도 권력 이양 시기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놓고서 중국 같은 경우 그렇죠. 다음에 그 전인대에서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좀 발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롱텀으로 보시는 게 맞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기대감들은 현재 이제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끝날만 하면 또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재차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QE3 기대감, 그리고 유럽 해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게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자체가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도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밑으로 크게 내려갈 만한 그런 여건들이 아직도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그런 어떤 경제 동조와는 좀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국과 동조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주들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지만 올라갔더라도 전부 다 이제 차익 실현해서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동향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기관들이 좀 매수세를 순매수세로 좀 전환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매수 기조가 오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전장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지금 약간은 그 상승세가 좀 더딘 모습입니다. 근데 오전장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이시스를 늘려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던 점을 좀 착안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관들이 더 강하게 매수해 줘야지만 이 지수 자체를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세와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시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좀 하락하고 있네요. 그 중소형주라서 그런지 그런 것 같은데 TV 로직이라는 기업입니다. TV 로직은 이제 뭐냐면 HD 그 디지털 장비, 그 방송 장비를 생산 그리고 제조하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그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송 장비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만 지금 현재 보급된 상태고요. 그런 점들은 차츰 역시나 수요 증가니까 60%라는 그 증가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포인트 자체라고 한다면 그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향후 방송 장비가 디지털 장비로 전체적으로 다 전환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교체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영되면서 지난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측면이고, 물론 오늘 장에서 지금 한 2.8%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동반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펀더멘탈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차익금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점들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었던 4,5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위 상단 부근에 6,000원 선 부근입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60%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총 3종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10%, 더존 비주얼 10%, 아세아텍 마찬가지로 10% 비중인데요.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은 10% 손실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요. 더존 비주얼은 하지만 13% 수익입니다. 보유 의견이시고요. 아세아텍 6% 손실이지만 여전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세 종목 AS 받아볼게요. 코오롱 머티리얼 그리고 아세아텍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코오롱 머티리얼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여파도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자체에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그날 종가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를 했고요. 그 뒤이어서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급락할 만한 지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테마가 좀 엮인 것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역시나 보유 관점에서 물론 급락을 했지만 보유 관점에서 일단 손절가를 2,500원 선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2,500원 선으로 바꾸고요. 만약에 매수를 못하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받은 종목까지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 3종목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이 빠진 자리에 TV 로직이 들어갔습니다. 비중 10% 같고요. 전략 한번 정리해볼까요? 더존 비주오는 목표가 12,5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십니다. 그리고 아세아텍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신 TV 로직은 목표 가격 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00원. 현재 가격 접근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닥이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닥 낙폭이 2%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5포인트, 코스피는 1922포인트로 0.5% 정도 하락 중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